이제 메인 코스가 이 성당입니다. 안트베르펜에서 여기를 지나치면 안 되죠. 성당도 정말 웅장해서 야 이거 진짜 크다. 다른 유럽 어떤 성당보다 스케일 왜 이렇게 크지 했는데 종탑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래요. 그러니까 베네룩스 요 지방에서 가장 높은 탑이래요. 요 높이 자체가. 사진에서 보는 거 이상으로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 온 이유가 플란다스의 개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이 성당입니다. 만화에서는 그냥 동네 성당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큰 성당이에요. 대성당. 그냥 낮에 찍은 거고 이게 밤에 찍은 겁니다. 성당이 14세기에 지어져서 거의 200년이 걸렸어요. 짓는 데만. 성마리아 대성당 뿐만 아니라 유럽 대도시에 있는 대성당을 볼 때마다 유럽의 진정한 최고의 예술 작품은 그림도 아니고 어떤 조각도 아니고 저는 성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암흑의 시대인데 이런 찬란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나요? 오만한 르네상스인들이,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인들이 폄하하기 위해서, 신이 지배했다, 암흑의 시대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화려한 대성당들 대다수가 중세 때 지어진 성당이거든요. 고딕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다수 이쁜 성당들 고딕입니다. 고딕은 이 말 자체가 폄하한 말이죠. 유럽인들이 되게 멸시했던 고트족, 그걸 고트족 할 때 고트가 고딕이 된 거죠. 되게 야만적이라고 고트족 양식이라 부른 건데 고트족이랑도 별로 상관도 없어요. 주로 중세 때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이 화려한 아름다운 양식이 퍼지니까 르네상스 건축 이런 양식에 비해서 아유 천박해 이렇게 폄하했던 거죠. 그렇죠. 파트라슈 기억나시죠? 플란다스의 개 이승환 노래 아시나요? 2호 공감. 2호 공감 아실 세대들인데 다들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그 노래 너무 좋죠. 파트라슈? 제가 그 노래를 좀 좋아해서 옛날 봤던 애니메이션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가사가 슬프지를 다시 봤거든요. 원작은 소설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국 작가예요. 유럽에서 유명하지도 않은 작가의 소설인데 원작에서 주인공 네로가 고아예요. 되게 불쌍한 아이가 이웃 할아버지를 만나서 파트라시 버려진 개를 이렇게 잘 키우면서 우유 배달하고 나름의 행복을 느끼면서 이제 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을에 풍차에 불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 우유 배달도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 알바도 끊기고 월세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야박한 요 집주인이 쫓아낸 거예요. 겨울에 그것도. 근데 아로와 집은 이제 네로를 이렇게 돌봐주려고 했는데 도둑놈 오해를 받았었거든요. 마을에서.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억울하죠. 배고프고 추울 때 여기를 걸어 다니다가 평소에는 이 성당문을 안 열어줬나봐요. 애니메이션 그게에서는. 왜냐면 여기 안에 그 유명한 루벤스 그림이 있었거든요. 비싼 루벤스의 그림.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돈을 내야 그림을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옛날 과거 유럽에서 이렇게 3단 재단화가 평소엔 닫혀있다가 돈을 내면 기부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도 있었대요. 어쨌든 근데 우연찮게 이날 성당 딱 들어가니까 루벤스 그림이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벤스 그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보고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파트라슈가 딱 보면서 십자가 내림과 십자가 올림 둘 다 봐요. 여기 십자가 내림이죠. 이거 보고 잠듭니다.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여기 성당 중앙탑 여기 프레스코아 쪽으로 이게 올라가서 천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슬픈 이야기죠. 다시 보세요. 애니메이션 진짜 슬픈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면 되게 슬픈 성당이죠. 허구 이야기지만 그 애니메이션에서 성당을 너무 똑같이 그려놨거든요. 다시 보면 진짜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플란드스의 개 보세요. 대부분이 옛날 EBS만에서 짧게 봐서 아 그냥 아로와 파트라슈와 주인공 네로 그림 잘 그리고 루벤스 같은 화가를 꿈꾸는 요 아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결말이 진짜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얼어 죽은 이유가 있겠구나. 요 지방 진짜 춥습니다. 겨울에 돌아다니면 아 진짜 입 돌아가요. 옛날에 성당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입이 됩니다. 겨울에 가면. 감정이입에 대해서 좋은 건 있었지만 겨울의 여행은 비추웁니다. 여기 추워서. 그 해도 너무 짧고 그래요. 이왕이면 여름에 가는 거를 추천드리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내부를 보면요. 아주 화려한 느낌 없어요. 다른 더 화려한 성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웅장한 느낌이 있는데 아주 막 장식이 많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되게 경건하고 되게 심플한 느낌이죠. 스테인드 글라스, 요 장미창 요 느낌이고 이 전형적인 고딕 양식이죠. 이 첨두 아치. 스탠드 글라스도 자세히 보면 되게 볼만한데 되게 좀 엄숙한 각이진 이런 스타일이죠. 파이프 오르간도 있는데요. 여러 개 있습니다.
유럽이 대다수 파이프 오르간이 수직이에요. 이렇게 딱 일자로 내려가는데 스페인은 가로로 튀어나온 게 많습니다. 옛날에 가이드 공부할 때 이게 스페인의 독자적 양식이라고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이 스페인인들이. 근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가로축 파이프 오르간. 네, 이론이랑 현실이랑 다르구나를 느꼈죠. 예.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와 뭔가 조금 썰렁하다. 아니 내부가 뭐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치를 해보니까 되게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약탈당해서 그래요. 파괴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신교도들 루터파가 말고 이제 칼뱅파가 특히 약탈을 엄청나게 하고 성상을 많이 파괴했거든요. 카톨릭, 로마 종교적인 이념이 다른 거죠. 종교, 미술은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성당의 이제 유물들, 보물들을 엄청 약탈하고 파괴를 했거든요. 방어하고 불 지르고 2번 정도 약탈당했어요. 근데 또 18세기에는 프랑스 혁명가들에 의해서 또 약탈 파괴됐습니다. 여러 번 시련을 겪은 곳이에요. 만약에 원래 그 유물들, 보물들이 있었다면 성당 안에 엄청 화려했겠죠. 이런 게 되게 슬픈 이야기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여길 수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름 조상들의 쌓아왔던 문화 유산이잖아요. 조상들, 선조들의 그 문화가 담긴 보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파괴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이야기죠. 되게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도 엄청 약탈되고 파괴되다가 19세기에 복원한 게 현재 모습에 가까운 겁니다. 고딩 양식 자체가 무리하게 첨탑을 높이 올리려다 보니까 신과 가까워지려다 보니까 건축 양식 자체가 불완전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당이나 고딩 양식은 보수공사를 자주 합니다. 춥다고 하셨는데요. 유럽 건축물 양식이 좀 바람 많이 들어옵니다. 일중창도 많고 특히 옛날 집 진짜 추워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고 사는 게 유럽의 문화죠. 샤시라고 하시고 그죠? 네로가 죽기 전에 파트라슈와 울면서 봤던 그림, 만화에서 봤던 그 그림.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고 색깔 왜곡 안 했습니다. 밝기 정도만 보정했고요. 이게 구글 이미지예요. 너무 다르죠, 색감. 그래서 인터넷 이미지가 실제와 똑같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거죠. 다른 그림도 그렇지만 루벤스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인체를 아주 풍만하게 그리는 특징이 있고 어떤 화가들보다 인체 역동성을 극대화시켜서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인체를 그릴 때도요 엄청 막 근육 과장해서 그리거든요. 뭐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았죠. 이런 것도 가우드 건축에서 곡선이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림에서는 루벤스 그림은요 곡선이 없어요. 나무 직선조차 꼬불꼬불 뭔가 비틀어서 긴장감이 흐르게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인체가 근육이 좀 어색한 게 많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색한 것조차 그냥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사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문당하고 굶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며칠간 삐쩍 말라야 될 몸을 이렇게 근육질, 몸짱으로 만들어 놓죠. 왜곡도 많이 합니다, 화가들이. 반대편에 있는 그림이 십자가 내림이죠. 십자가 내려지심. 이 그림이 조금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처참한 그 슬픈 상황을 극대화시킨 게 이 장면이니까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더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통 밑에 해골이 많이 등장하죠. 골고다 언덕이란 걸 보여주려고. 골고다 언덕의 상징, 일단은 아담과 이브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죠. 이 그림 그릴 때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해골을 많이 그립니다. 해골이 바로 아담의 두개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져다 준 아담 그리고 이브, 그래서 인간들이 저주를 갖고 태어나죠. 원죄라고 하죠. 그 모든 죄를 십자가형으로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간다는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지운다. 십자가 장례식을 도와준 게 재정적으로는 네고데모, 아리마데 이 두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부자티가 나는 요 사람 요 둘인 것 같아요. 부자 두 명이 항상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성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발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사람이 보통은 막달라 마리아로 그립니다. 그리고 제자 중 사도 중에 어머니 마리아로 기억해요. 보통 그런 공식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내려짐 이후에 어머니가 자식을 부축하고 있으면 이게 피에타라는 주제가 되는 거죠. 피에타는 미켈란젤로만 그렇게 조각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세부터 특히 북유럽에서 피에타라는 주제로 종교화나 조각을 많이 합니다. 요 그림 앞에서 엄청 감동하고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랑 애니메이션의 차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림이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모 승천이란 주제인데 근데 이 원작 이 구글 이미지 사진이 이거 말도 안 되죠. 색깔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바꿔놓으면 오해할 수 있겠죠.
로마 카톨릭 문화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워낙 존경을 하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 관련된 주제가 많죠. 성모 마리아가 보통 인간과 다르게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믿는 게 로마 카톨릭이라서 성모 승천 주제로 많이 그립니다. 성모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조차 진짜 막 역동적이죠. 진짜 날아다니는 듯한. 천사들도 구름을 만들어준 것 같고. 케루빔이죠. 악의 천사. 이전에 천사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 원죄 없이 태어났던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를 약간 푸른 느낌도 있고 처녀 느낌으로 많이 그리죠. 성모 마리아를 젊게 그리는 이유, 동정녀를 강조하기 위해서, 순수한 영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처녀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피에타가 비판받았을 때 성모 마리아가 너무 젊고 앳되어 보인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은 엘 그레코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된 거죠. 무슨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 기가 흐른 것 같아요. 루벤스 그림에는. 파트라슈와 네로가 보는 사도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도 중에 노란색을 둘 다 입어서 누가 베드로인지 모르겠는데요. 노란색이 베드로의 상징이거든요. 13개가 있어야 표시나는데 이건 표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사도 요한이죠. 요거는 빨간 천을 주로 입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 2명은 성모 마리아의 자매라고 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에 이 그림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천장 프레스코화가 있는 곳인데, 코르넬리스 쇼시라는 잘 아는 화가는 아닌데 이 화가의 성모 승천 프레스코화예요. 천장 벽화. 그러니까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에서 본 듯한 느낌으로 그려놨죠. 이 비둘기에는 성령을 상징하죠. 예, 절대자. 미켈란젤로처럼 절대자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그리는 경우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상징으로 바꿔 그리거든요. 비둘기와 빛으로 천상의 모습, 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성모 승천, 요 프레스코아 쪽으로 파트라슈와 네로가 천사가 돼서 여기 날아가서 여기로 사라집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소설 원작자가 그런 의도를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루벤스 하면 역대급 엘리트고 떼돈을 벌었던 화가죠. 제일 잘 나갔던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보다. 근데 그에 반해서 네로, 이 아이는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루하루 우유 배달하면서 겨우 사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의 꿈이 있어요. 꿈이 바로 루벤스입니다. 루벤스 같은 화가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림 맨날 뭐 풍차 그리면서 화가의 꿈을 꾸거든요. 근데 공모전에 그림 냈는데 재능은 있는데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완성된 유화도 아니고 거의 뭐 스케치처럼 대생처럼 냈으니까 그걸 알아본 심사위원 한 명이 네로를 개인적으로 후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네로가 가출한 뒤였어요. 네로 떠나가고 그냥 집에 버티면 되는데 후원해줄 거 모르니까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하면서 그냥 도망간 거죠. 성당 앞으로. 이제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제 살 이유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루벤스의 그림이란 거죠. 자기 꿈 같은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고 죽은 거예요. 루벤스는 꿈이었습니다. 네로한테. 근데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가난하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림 배울 돈도 없고 이 꿈을 꾸고 이제 죽은 겁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파트라샤 껴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죽습니다. 너무 슬픈 게 뭐냐면 화가의 꿈은커녕 루벤스 그림조차 보는 것도 사치거든요. 그래서 못 본 거예요. 이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루벤스 그림 보고 죽은 거죠. 이 설정 너무 짠하잖아요. 성당 앞에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 앞에 파트라슈와 네로의 관련 동상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왜 억지로 만든 거냐면 이전에 파트라슈 네로 관심도 없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 그러다가 일본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 이후에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 뒤에 한국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었어 하면서 그런 성당이었구나. 근데 이 벨기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소설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네로를 집세 못 냈다고 쫓아낸 게 벨기에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시골 주민들. 우리가 그렇게 야박한 줄 알아? 이 소설과 달라. 우리가 왜 가난하기를 왜 쫓아내? 그래서 이 이야기 되게 싫어한대요. 그 작가도 영국 작가가 배경만 요 지역으로 이제 그렸으니까. 그쵸. 만들려면 애니메이션 똑같이 해주던가. 이렇게 해주면 뭐 일본 관광객만 좋아하겠죠. 우리의 파트라슈 네로가 여기 있다. 예. 작가는 근데 그런 걸 방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이 원작이고 애니메이션은 주가 아니야. 소설이 원작이야. 그래서 애니메이션 티는 안 나게 그랬습니다. 감정이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추운 겨울에 갔다 왔다는 거. 야경이 이래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포르투갈도 그렇고 여기에도 오래된 전차 트램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전차를 없앴잖아요. 일부라도 운행을 했으면 옛날 그 감성을 우리가 좀 보존하고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유럽 여행하면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거를 과거의 것으로 남길 필요는 없거든요. 포르투갈처럼. 근데 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다 모든 걸 모던한 고층 건물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집 안에서 실내에서 바깥의 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유럽의 건축물은 바깥에서 이 경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라인 가린 거를 되게 싫어한 겁니다. 파리가 특히 그렇죠. 도시를 되게 이쁘게 잘 꾸미고 스카이라인 이렇게 해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고층 건물이 이렇게 제일 중심이 된 거 있으면 여기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도 개발이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좀 지워지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이런 데 여행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항상 돌아가는 길에 해가 져서 12월에 여행 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유럽 어느 곳이나 특히 주말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정말 제대로 납니다. 주중보다는 사람이 미어 터지죠. 근데 사람 북적거리는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 12월에 유럽 여행 괜찮죠. 근데 대신에 좀 춥다는 거. 해가 너무 짧아요. 북유럽 쪽은 특히. 정작 크리스마스 날 이런 데 가잖아요. 25일부터 1월 1일 최고의 축제일. 막상 그날 가면 요 사람이 없습니다. 요 근처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나고 되게 썰렁해요. 이미 축제가 끝났는 느낌. 왜냐면 대다수의 유럽 사람들이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니까. 자, 그리고 돌아온 기차에서 이렇게 타고 브뤼셀로 와서 이렇게 하루가 이제 지난 거죠. 플랜더스의 개 예술기행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 9,000회 특별하지 않은 방송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신수님 강아지 이야기 계속 하시네요.